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 상황에 강릉시가 아파트 대수용가의 수도를 꾹꾹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나 살펴보니 하루 20% 줄었는데요. 가뭄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강릉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원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량기 50%, 75% 잠금에 이어 아파트 밸브 잠금과 시간제 급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씻는 거 뭐라고 말을 못해. 때도 물이 나올 때 돼야지 밥을 해 먹었니. 6시 이후로 물이 나오니. 고개도 뭐 잠깐 옷도 딴산보다 보면 또 그 시기 놓친 물 받아놓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아파트 거주민들의 불편으로 상수도 사용량은 얼마나 줄었을까? 홍대정 수장의 상수도 공급량을 비교해봤습니다. 계량기 잠금 이전인 7월과 8월 19일까지 평균 공급량은 9만 톤을 넘었지만 50% 잠금 시기에는 8만 6천 톤, 75% 잠금 시기에는 8만 1천 톤을 공급했습니다. 이어 아파트를 포함한 저수조 100톤 이상 밸브 잠금 시기에는 7만 톤을 조금 넘겼고 오전 오후 3시간씩 시간제 급수가 시작된 뒤 7만 4천 톤가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계량기 잠금 조치 이전보다 약 20% 정도 감소한 겁니다. 강릉시는 장기 가뭄에 대비해 원수 확보 확대 계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홍대정 수장 인근 남대천에 임시 취수정을 만들어 추가 원수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지하수와 관정, 대용량포 방사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용수는 최소 16,500톤. 여기에 사천저수지와 추가 지하 유출수, 20일쯤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도암댐 물 등은 남대천으로 흐르게 되는데 남대천에서 홍제 정수장으로 하루 최대 3만 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홍제 제2취수장이 건설 중입니다. 10월이면 가동될 예정인데 기존 확보된 용수에 더해 최소 46,500톤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취수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보가 되면 또한 여러분한테 좀 우리 시민들한테 더 힘이 되도록 저희 상하수도 입장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는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곡 정수장 증설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을 정부 강원도와 협의 중이어서 강릉의 물 공급 확대에 숨통을 터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박에 또다시 재반박을 이어가며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복합타운 아파트 공급 규모 등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반박 입장을 내자 강원도가 재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주거, 상업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미니 신도시 조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대규모 주거단지 계획이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춘천시의 주장에 대해선 주택 약 4,700세대를 반영한 사전 검토서를 이미 공문으로 협의했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이어 춘천시의 기반시설 미흡 지적에 대해선 먼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협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춘천시에 요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춘천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하고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춘천시도 즉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도청사 이전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디어타운으로 예정됐던 전체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강원도의 협의체 참여 요구에 대해선 전문적인 지식으로 협의해야 하는 만큼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강원도의 보완책 마련 미비 등 제안서 반려 이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반시설 공급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재정계획에도 부적합하다. 또 원도심 공동화의 대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권고한 그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 옳고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을 시작하며 협업과 균형 발전을 약속했던 강원도와 춘천시의 공동 담화가 무색해지면서 3년이 다 돼가도록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20년째 장기 미제였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 유일한 증거였던 발자국이 인정되면서 피의자로 지목된 송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 40대 남성이 숨진 현장에서 범행 도구는 나오지 않았고 거의 유일한 증거로 발자국이 지목됐습니다. 20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발자국이 용의자와 99.9%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급물살을 탔고 용의자 송모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국과수가 지목한 증거인 발자국을 인정했습니다. 또 송 씨가 사건 당시 자신은 계곡에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은 촬영 시점을 조작할 수 있고 범행 전후 송 씨가 계곡을 벗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기지국 통신 내역을 보면 알리바이를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술을 사오겠다며 계곡을 벗어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고 송 씨와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와 새롭게 연인으로 발전한 걸 알고 앙심을 품었다는 말에 힘을 실어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주장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이 검찰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 하지만 2심 법원은 7개월 만에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사건 쟁점이었던 피 묻은 발자국이 송 씨 발자국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수사기관부터 2심까지 모두 5번 이루어진 족적 감정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특징점이 없다는 결과가 2차례 나온 게 주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 자료 없이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이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간접 증거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살해를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송 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저를 이렇게 살인하고 추리소설 속에 주인공 살인자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누구든.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통계청이 강원대학교에 통계데이터 강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개소식을 진행한 뒤 통계청과 강원대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통계데이터 강원센터에선 국가 승인 통계는 물론 인구와 가구 같은 행정통계 자료, 통신 카드 등 민간 데이터까지 연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소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통계 데이터 센터는 16곳으로 늘었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 프로미의 홈구장인 원주 종합체육관이 원주 DB 프로미 아레나라는 명칭을 하나 더 얻게 됐습니다. 원주시와 DB 프로미는 2005년부터 연고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주년에 맞는 올해 명문구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으로 원주 종합체육관과 원주 DB 프로미 아레나라는 명칭을 함께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시즌 공식 농구 중계 등 DB 홈구장으로 소개될 땐 원주 DB 프로미 아레나가 사용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땐 기존 명칭인 원주 종합체육관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강원FC의 이유현 선수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유현은 지난 13일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전반 선제골을 터뜨렸고 공격 연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함께 골을 터뜨린 김건희 선수는 이유현과 베스트 11에 포함됐고 강원은 라운드 최고의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에 강릉과 태백, 홍천은 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원도는 3개 시군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98억 원 등 196억 원으로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도심 명주동 남문동 일원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서 상권을 복원하고 태백은 60억 원으로 삼소동 먹거리길을 황지 연못, 태백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권으로 육성합니다. 홍천은 66억 원으로 맥주 공장과 수제 맥주, 맥주 체험마을을 연계한 홍맥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테마거리를 조성합니다. 춘천시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김유정 레일바이크와 사막산 케이블카,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 3곳을 열린 관광지로 조성했습니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번 조성으로 휠체어 레일바이크가 도입됐고 케이블카 편의시설과 박물관 무장애 콘텐츠가 대폭 보강됐습니다. 산림청이 산행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야생 버섯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 2,200여 종 가운데 식용으로 확인된 버섯은 18%인 400여 종에 불과하며 독버섯이 200여 종, 식용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것이 1,500여 종입니다. 시중에 알려진 독버섯 구분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AI를 통해 버섯 정보를 확인할 경우에도 일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물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낮았고 대형마트는 37만 3천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24% 비쌌습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 기준 29만 6천 원, 대형마트 37만 9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와 시금치, 무 가격은 내린 반면 사과와 돼지고기, 계란은 올랐습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 결연을 추진합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인구 감소 지역, 재난 피해 지역 등 141개 시군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동지방 매칭 결과를 보면 고성군 산업통상자원부, 속초시 질병관리청, 양양군 해양경찰청, 강릉시 법무부, 동해시 해양수산부, 삼척시 방위사업청 등입니다. 또 태백시 고용노동부, 정선군 국토교통부가 자매 결연을 맺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초4부터 고3까지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3%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었고 가해 1.4%, 목격 7.1%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5.6%, 중등 2.6%, 고등 1.1%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1%로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 15.1%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장소는 학교 내 공간 비중이 55.3%를 차지했고 사이버 공간은 6.9%였습니다. 16일 오전 9시 기준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6.5%로 지난 13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0.2%포인트 저수율이 오르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